옛날 옛적 지금의 음성지역은 깊고도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이 숲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신비로운 영원한 빛의 나무에 대한 전설이었다. 한 마을에서는 이 나무가 선조들의魂이 머무르는 신성한 장소라고 믿었다. 매년 봄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숲을 향해 나아가 음식을 봉헌하고 축제를 벌였으며 이는 그들의 선조와 자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어느 해 음성지역에 유난히도 가물어 비가 오질 않았다. 농작물은 말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큰 근심에 빠졌다. 그러던 중 마을의 젊은 목동인 수호가 용기를 내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영원한 빛의 나무를 찾기로 결심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수호의 용기를 응원하며 그는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치고 긴 여행을 시작했다. 숲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은밀한 속삭임과 환영들이 수호를 괴롭혔다. 하지만 수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속삭임을 따라 나아갔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빛나는 나무를 발견하였다. 이 나무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주변은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수호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고대의 신령들이여 우리 마을을 구원해 주소서. 눈을 감고 기도하던 순간 수호는 기운차게 밀려오는 바람을 느꼈다. 나뭇잎들이 마치 대답하는 듯 부드럽게 흔들렸고 곧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호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 이 기적을 알렸다. 그 후로 음성지역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선조들의 은혜를 기리는 축제를 이어갔다. 수호의 용기와 영원한 빛의 나무는 음성지역의 전설로 남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소중히 간직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 오늘날 음성지역을 찾는 여행자들은 이 전설이 담긴 숲을 방문하며 보고 듣던 모든 것을 경외심으로 바라보곤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수호와 같은 용기와 믿음이 자라고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작은 마을 여수에는 바다와 깊은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다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의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겼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다의 딸이라 불리는 해녀들이 있었다. 이 해녀들은 아무리 깊은 물 속에서도 자유롭게 숨을 쉬며 물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수의 해녀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다. 연화는 주변의 모든 해녀들보다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었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잔잔한 물결과 함께 느끼며 바다의 비밀을 조금씩 갈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연화는 보다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금씩 산소를 아끼며 깊다란 물속으로 내려갔다. 그녀가 도달한 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연화는 놀라운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앞에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산호초와 수중 생물들이 가득한 장관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오래된 전설에나 나올 법한 바닷속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연화는 마을의 주변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고 곧 마을의 주민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물고기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피부와 아가미가 있었다. 바닷속 주민들은 연화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에게 바다의 마법이 깃든 진주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진주는 바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이곳에 마법이 고갈되면 지상의 바다에도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화는 순간 그 진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느꼈다. 그녀는 바닷속 주민들과 협력하여 바다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진주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의 모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돕기로 했다. 결국 연화와 인간 마을 주민들은 힘을 모아 뜻밖의 도전을 극복하고 바닷속 마을의 진주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신비로운 힘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공존을 약속했다. 연화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바다와의 연결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여수는 바다를 아끼고 보호하는 문화가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았으며 그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연하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여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지금도 그 용기와 지혜를 칭송받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골 마을 무주에는 계절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한 겨울 축제가 열리곤 했다. 이 축제는 눈의 요정들이 여는 특별한 행사로 하얀 눈이 덮인 무주 산맥에서 매년 겨울밤이면 펼쳐졌다. 무주는 사시사철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겨울에는 특히나 다른 마을과는 다른 특별한 마법 같은 풍경으로 유명했다. 이곳의 겨울은 눈 내린 숲과 얼어붙은 강 그리고 그 위로 반짝이는 달빛이 어우러져 마치 별들이 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하지만 이 무주 지역의 겨울 축제는 단지 눈부신 풍경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해마다 첫눈이 내리고 나면 이곳에 깃든 눈의 요정들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눈이 무성한 산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눈사람, 여린 발자국들이 그 자체로 요정의 존재를 증명하곤 했다. 무주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늘 지푸라기 인형이 눈의 수호자를 만들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인형을 만들어 그것과 함께 늦은 밤에 잠들었다. 눈의 요정들은 이런 소박한 수호자들을 반기며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 신비로운 요정들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겨울철을 극복할 수 있는 따스한 힘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긴긴 겨울밤 동안 전통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요정들을 맞이하는 겨울 축제를 열게 되었다. 특히 축제의 마지막 날 밤에는 요정의 밤이라는 행사가 펼쳐지는데 이때에는 온 마을이 촛불을 켜고 산속으로 작은 행렬을 이루며 걷는다. 이 행렬은 요정들과 함께 겨울에 정령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식인 동시에 사람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상징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촛불의 빛이 어두운 산속을 밝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법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눈의 요정들이 선사하는 작은 선물들이 사람들 발치에 떨어지곤 했다. 그것은 반짝이는 돌멩이 혹은 새하얀 깃털 등 저마다 의미 있는 물건들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다음 해를 기약했다. 횃불 위에 타오르는 불꽃이 차츰 꺼져가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무주의 축제도 막을 내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요정들이 다음 겨울에도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따뜻한 추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주의 신비한 겨울 축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전통이자 겨울의 차디찬 날씨를 따뜻한 마음으로 이겨내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춘천 지역에는 월정라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낮에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밤이 되면 달빛 아래에서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며 꿈과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고 전해졌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월정호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호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호수의 수호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호자는 매년 첫 번째 만월이 뜰 때 호수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자는 마을에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마을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가며 마을을 괴롭혔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러한 일이 월정호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호수의 수호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만월의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월정호로 모였습니다. 달이 뜨기 시작하면서 호수는 점점 빛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호수의 중앙에서 푸른 빛을 띤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월정호의 수호자였습니다. 마을의 원로는 그녀에게 절을 하며 물었습니다. 오 위대한 수호자여, 우리 마을에 닥친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만 해주신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호수의 수호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을 잊고 단지 편리함과 욕심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앙은 단순한 벌이 아니니 신중히 들어주시오. 만약 그대들이 다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재앙은 멈출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심고 물을 아끼며 동식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춘천 지역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고 사람들은 영원히 월정호의 수호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춘천의 사람들은 월정호를 찾아와 소원을 빌고 자연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년 만월의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월정호 주위를 돌며 조용히 그녀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월정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그 주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소리는 달빛 아래 호수를 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대한민국의 홍성 지역에 아름다운 자연과 깊은 역사를 간직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농부들과 장인들로 구성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으며 매년 열리는 수학축제는 마을의 가장 큰 연례 행사였습니다. 어느 하루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길을 여행한 듯 피곤해 보였으나 그의 손에는 잘 다듬어진 황금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황금삽을 사용하여 내가 말하는 장소에서 땅을 파보시오. 당신들 각자에게 극진한 보답이 있을 것이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당신들의 순수한 마음과 협동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황금삽을 들고 그가 지시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되고 신비로운 연못 근처였습니다. 연못 주변은 수많은 전설로 가득 차 있었고 밤이 되면 희미한 빛이 이 연못 위를 부드럽게 감싸곤 했습니다. 처음 삽질을 시작했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을 주민들은 점점 더 협력하여 황금삽을 주고받으며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극에 달하자 연못 근처에는 갑자기 바위로 된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계단 아래에 숨겨진 동굴 입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찬 몇몇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는 반짝이는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은보화, 값비싼 보석 그리고 마을 전설에서만 들어오던 신비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동굴 벽에 새겨진 고대 글귀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조화와 협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처럼 발견한 보물들을 이용하여 마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물의 대부분을 서로 협력하며 나누었습니다. 보물 덕분에 마을은 더 발전하고 주민들 간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황금삽은 마치 그 사명을 다했다는 듯 어느 날 아침이 되자 신비롭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그 후로도 마을에 머물며 언제나처럼 마을 주민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연못 곁에 지어주고 매년 축제 중에 그를 기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홍성의 이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삶의 소중한 교훈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협동과 순수한 마음이 모이면 어떤 기적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